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 임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의거 보건소와 안전도시국소 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건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당일 병가 중이셔서 이 자리를 건강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정책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많이 애쓰시겠어요. 예, 예. 힘내시고요. 예, 저기 사업명세서 225쪽에 소득 방역소득 인부임 있잖아요. 예, 그거랑 연결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올 여름은 이상 고온으로 해서 물 엉덩이들이 좀 많이 말랐어서 그랬는지 봄에 모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네네, 그래서 본의원도 보건소에다 그거를 제가 모기가 너무 많다고 한다 하면서 잔류소독이든지 좀 그거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이제 소독을 좀 더 잔류소독을 좀 아니나 유충구제 사업을 좀 덜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들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는 모기가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요즘에 또 뭐 늦여름하고 가을이 되면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기들이 지금 극성을 부린다고 또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으세요. 네, 그러니까 모기들이 보면 이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숲속이나 물엉덩이 같은데 지금 고여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소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가을 모기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 여름 모기보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지금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소독은 지금 그 민간은 끝났고요. 예. 그 이제 민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방역도 해야 되고 그저 코로나 확진자 자택이라든지 그런 데를 소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어쨌든 그 기존에 하던 것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비가 와가지고 그 엉덩이에 그 불이 고여 있으면 사실 모기 유충이 금방 이렇게 그 활개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으로 어쨌든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모기라든지 해충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그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네. 거기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네. 또 이렇게 이제 비가 잦으다 보니까 물엉덩이가 생겨서 예. 거기에서 많이 이제 알들도 까면서 거기서 서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예, 방역 소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호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사업명세에서 8쪽이 좀 볼게요. 예. 코로나19 어, 사업명세에서 8쪽, 8조. 226쪽입니다. 사업명세에서 226쪽. 예, 예. 설명자료가 8쪽이었고요. 예, 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인데 예. 기정 예산은 5천만이었고 21년 7월 말까지 1억 9천이 소진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증감이 6억 한 4천 정도 됐네요. 예.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지면서 이제 인력난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인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인력은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증감이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가 6억 예. 4천만 원 증액 편성이 됐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국비에서 네네. 그 1억 5천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요. 그 이제 일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국비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 말씀드렸지만 사전 승인 서영구를 해가지고요. 네. 그 1억 5천이 내려와서 그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게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닐 테고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몇백 명대에서 지금 몇천 명까지 지금 이게 확산세가 증가되고 이전 지역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거에 따른 이런 인건비 인원 충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국비는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그 일방적으로 교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에서 그 국비에 내려오면요 그 구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은 예,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확산세가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예, 갑작스럽게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 도래할지 모르는데 예, 의료진이나 또 간호사들 이렇게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예. 그런 충원 이런 것들이 계획을 좀 세우고 있나요? 아, 지금 저기 의사가요 네. 상주하는 3명이고 파견 의사가 1명 있어갖고 4명이 있고요. 네. 간호사가 기간제 6명하고 그다음에 소방에서 온 분이 또 1명이 더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이 또 1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 한시적으로 또 4명 또 뽑았고요. 자원봉사자도 7명에서 8명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예, 예,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간호사님도 저번에 뭐 시위도 하고 예, 좀 저희에 대한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 달라고 좀 이렇게 데모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간호사들이나 또 의료진들 가로로 인해서 예, 좀 이렇게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동으로 인한 그런 확산세 네, 이런 거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 홍보해 주시고 예, 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그 인건비 행정인력 인건비인데요. 네, 네,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2021년 제2추가 정부 추경 희망근로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또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방접종센터 지침 개정이 됐어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45,000원 단가를 했었는데 그게 지침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적게 책정이 돼서 그거를 9비하고 10비하고 해서 같이 반반씩 해서 더 채우는 상황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희망근로 일자리가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해서 VTM 배지 등 해서 7천만 원이 전액 구비를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 VTM 배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바이러스 수용 배치라고 해서요. 왜 후하고 입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배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배양을 시켜갖고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배양을 시켜갖고 보건환경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그 균이 이제 살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가서. 이게 코로나19 예산은 거진 다 국비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시가? 예. 근데 요거는 유독 이거는 전액 100% 구비. 구비로 지금 편성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의 인력이 검사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증가하는 해서 국비에서 좀 부족해서 지금 국비 감소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별도로 봉사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국비를 세웠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좀 부족해가지고 요즘 작년에 비해서 검사자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늘어가지고 늘은 분에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이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양병원 집단 발병 시 200개 대의 지원, 100세 요양병원 등 4개 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요양병원에서도 이게 선별 진료를 운영을 합니다. 예. 자체적으로 거기 입수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 검사 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배지가 필요한 거죠. 그쪽에서. 일반 병원은 이 검사 운영을 하지 않고 이게 일부 그냥 요양병원에서만 합니까? 이게 요양병원만 이게 지정을 해서 이걸 배지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노인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들을 사실은 이제 모시고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2차까지 다 접종을 끝냈죠? 예. 집단시설 같은 예, 데는 다 특히 이런 끝냈습니다. 데는. 예. 근데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7천만 원씩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코로나19 이 진료소라든가 검사 비용 같은 건 전액 국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별도로 용목만 구비로 편성을 해서 특히 요양병원 같은데 4군데만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1억 6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4개 병원만 어디입니까? 백세 요양병원하고 이게 지난번에도 다 구비로 편성을 했었나요? 예. 6천만 원도? 예.
이게 1년 전체 우리가 배지 VTM 배지 예산이 전액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전체? 1년 동안 우리가 선별진료소하고 일반 요양병원에 집행하는 비용이? 아니요, 이거는 그렇지 이제, 않죠? 예, 이거는 이거는 지금 4개 병원에만 지원하는 것이 추경까지 2억 3천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전체 2억 3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우리 예, 예. 선별진료소 예, 예, 선별진료. 보건소하고 예, 예. 한바운동장에 한반운동장은요, 선별진료소가 아니고 접종센터죠. 임시선별진료소는 선별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선별 한바운동장에도. 거기는 이제 그 시에서 저는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데 예,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 VTM 배지하고 예, 이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배지하고 다 합쳐서 예. 2억 2억 3천이라는 3천. 얘기입니까? 예, 예. 그거는 국비가 아예 내시가 돼서 내려오지 않나요? 처음부터 우리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국비가 처음에는 국비가 있었는데요. 예.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요양병원의 고위험 시설이죠.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예. 백제요양병원은 또 어디입니까? 나머지 3개가? LCT 요양병원하고요. 예. 예산 지원하는데도 모르고 지금 과정 나오셨어요?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은 어디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예,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 육성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네, 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선별 진료소는 우리 추석 때도 운영을 합니까? 추석 예, 예, 연휴에도? 운영합니다. 오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여기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단 하루도 제대로 편하게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인력 수급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한 번에 다 예, 채워졌습니까? 예, 채워져 있어서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 의사는 지난번에도 의사를 모집 공고를 냈는데도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 구하지 못했다고 채용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 채워졌습니까? 예, 예, 지금 3명하고요. 예. 그 지금 충대나 그 성모병원에서 그 파견으로 해가 한 명 더 추가해서 4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돼 있고 예. 또 우리가 또 이미 다 기존에 3명 있고요. 예. 공고돼서 다 채워졌습니까? 예, 예. 빈자리가? 예, 어쨌든 다행이고요. 어쨌든 예측을 뭐 올 연말까지라고들 하지만은 이게 지금 돌파 감염도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예단해서 언제까지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만큼 또 책임감도 또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좀 갖고 열심히 좀 해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때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 다 휴식을 취하고 또 명절 분위기를 즐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별진료소 또 운영을 해야 될 테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안전하게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해주실 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이 206억 1245만 4천 원이네요. 예,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코로나 감염병 예방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11억 9,537만 5천 원이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요구가 됐네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 긴급하게 지금 예산들이 많이 시나 중앙에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하고 관련해서 사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사전 사용을. 예, 그러다 보면 너무 서둘다 보면은 이게 적정하게 예산 집행하는데 혹시라도 차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우리 저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 그 예방을 위한 예산이 긴급하게 내려다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다 보면 좀 급하게 서둘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예산 집행은 철저히 기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보건소에 긴급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집행하는데 예, 서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말 보건소 거기에 그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전 직원들 불철주야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볼 때 상당히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보건소장과 보건소 전 직원들 그리고 정말 무한으로 봉사하는 의료진들 거기에는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자원봉사자들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코로나19 감염병이 추석을 기해서 혹시라도 많이 전파가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중앙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예.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기타 방역 사업에도 사전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그래서 중구만큼은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중구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진 건강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 명세서 307쪽이요. 네네. 소로 3-대사 37호선 도로개설공사 그 7억 신규 예산 편성하신 게 있는데요. 예, 예. 여기가 그 대사동 207-26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쪽이 그 보문 3구역 주광경 예. 예산 사업 그 포함된 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보험 3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죠? 근데 작년도에 여기는 원래 보험 3구역 계획에 그 인도 보행자 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주관정연 사업이 금년 내년까지 만료되고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집중호우 때 농봉사 인근 이쪽 일원이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속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고 안전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에서 307조 네. 방금 조은경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이 지역이 2020년도 집중호우로 그 훼손된 산사태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늦게 시작하게 됐는지요? 예, 응급복구만 해놓고 다행히 이제 그 위에는 산이 임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주로 주민 통행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부 밑에 이제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산사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산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예. 시설해 주시기를. 예, 현장 조사를 합체해서 주민들이 그 불편이 없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옥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식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경 의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서 311쪽 보실게요. 네.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네.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네네. 도로 표지병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네. 이 도로 표지병은 보통 큰 도로에 사용하지 않나요? 근데 보니까 이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 같네요. 큰 도로변도 사용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제 그 공모사업에 안심한 사업에 이제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촌초등학교 그 주변 전체를 그 이제 외부에 들어가는 그 전체 그 이면도로까지 다 네. 표지병을 설치해서 그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게끔 해서 안전성 확보하는. 아, 그런 그러면 골목길을 예. 갔을 때 이렇게 좀 가 쪽으로 인도랑 도로를 구분할 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이면도는 용도로 아무래도 이제 보차도 구변이 없고 이런 예.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표지를 분리해서 그 초등학생들의 통합 안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림자 조명은 어디에 어떤 디자인을 설치할 그래서 이제 계획이시죠?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학교 부분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맞는 그런 내용물하고 사이즈로 어린이 해서 보호에 예, 예. 대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동에 그 그림자 조명 예, 예. 설치 있는데요. 네. 청란여중고 옹벽 옆 골목에 예, 예. 사업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가 그럼 보문로 89번 길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청란역은 이제 그 뒷면으로 이제 기존 그 산하고 공벽이 청란여중고 정문에서 왼쪽으로 예, 들어가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쪽도 뭐 그런 뭐 학생들 안전에 대한 뭐 그런 예, 여기도 이제 여고생 청란 여고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뭐 여성 안심 집중 순찰 지역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경각심을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는. 이쪽은 보니까 또 그 여성가족과에서 네, 예, 여성 안심 기각길 뭐 예, 예. 그런 용도로 해서 그 바닥 조명이 예, 예.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네, 무더위 쉼터 운영 물품 및 폭염 예방 물품 구입에 대한 사전 사용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 양산대여소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 9월 예. 말까지 운영하나요? 예, 9월이면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대여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대여이기 때문에 반납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죠?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전 사용을 했고 저희들 7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사전 사용 그 해서 동에서 그 구입해서 동에서 구입을 했어요? 아니 저희들 배부해줬죠. 그렇지. 구에서 구입을 해서 동으로 예, 예. 배부를 해준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동으로 보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월 초로 좀 8월 중순 넘어서 받았다는 동도 있던데. 그 예산이 언제 내려왔었죠? 7월 말에 내려온 걸로 알고 7월 말에. 예, 예. 예산 교부 시점부터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은 좀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행정복지센터 몇 군데 알아보니까 네네. 대로변에 위치한 그 행정복지센터는 좀 대여율이 좀 있는 반면에 네네. 좀 골목에 있는 유천동 같은 데는 좀 안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별로 그 대여율이라든가 뭐 이용률 이런 게 좀 낮았다 그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전 사용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대로변에 있는 뭐 신협이라든가 뭐 마을금고 은행 같은 곳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의원님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관리대장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또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7월 달에 이제 기존 종전이 계속 온 사업이면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이제 관리가 되는 이제 처음 하는 개념이고 해서 아마 이제 요번에 9월 후에 정산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이제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지센터에서 해낼 필요가 있느냐. 예. 지금 저희도 이제 목동신협 같은 경우 한 군데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그렇게 주민들이 행정복지도 이용하지만 각각 은행이나 금융 이런 데 더 접근이 쉬운 그런 개소에 이런 설치하는 것도 한번 그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거 좀 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양심 양산 대여소긴 하지만 어쨌든 예. 반납률도 좀 중요하지 예, 예.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납을 또 막 독촉하기도 그렇고 네네.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좀 각 동에 목동 신협도 포함해서 좀 관리하는데 네. 예, 이게 뭐 차후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이렇게 당부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 다른 폭염 대비 예산 이런 거 내려오면은 그런 거를 좀 일괄로 같이 엮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또 실효성도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그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늘막 쉼터 지금 운영을 예. 계속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늘리고 있는데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 그늘막 쉼터 그 커버 있잖아요. 네네. 커버를 처음엔 초창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씌워서 보관을 잘 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게 반이 내려와 있는 데도 있고 끈이 위에서부터 풀려서 반은 나와 있고 반은 뭐 이렇게 덮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관리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이제 거의 9월 이제 추석 전후에서 이제 저희들이 접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방금 전 조은경 의원이 질의했던 건으로 그 양산 대여소는 그 회수는 1일 사용인가요? 사실 이제 그렇게 구체적까지 저희들이 이제 안 했지만 일단 필요해서 하면은 1일보다도 몇 시간이겠죠. 이렇게 이용하면서 갔다 이제 자기 외출이라든가 할 때 대여했다가 그걸 자기 이제 볼일 보고 귀국하실 때 그걸 반납하고 가신 개념인데 가지고 또 집에 갔다가 예, 며칠 그렇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예, 있겠네요. 또 그거를 또 며칠 있다라도 이렇게 좀 반납을 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또 잘 그럼 반납 안 하시고 자발적으로 이제 그 예, 예. 본인의 휴대폰 번호 적어놓고 예, 예. 기재하고 이렇게 대여해가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9월까지니까 좀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한번 또 향후에 어떤 이 양산 대여 사업에 대한 예, 이 그런 장단점을 예, 잘 파악하셔서 예, 예. 혹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잘 고려하셔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양산이 2,400개인데 예산이 얼마였죠? 3,300만 원. 3,300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수율은 파악 아직 못 해보셨죠? 예, 아주 그렇습니다. 5분 더 저희들이 한번 그 회수율의 9월 말이나 어디 네. 되면은 그런 내용을 해서 저 네, 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예, 예. 장단점이 있나 그거 좀 예. 파악해 주시죠. 결과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201-01번이요. 그늘막에 대해서 네네. 혹시 그늘막이 저희 관내에 몇 개 지금 설치하고 있죠? 저도 23개소가 전체? 전체적으로 80개소가 돼 있고 80개? 예, 예. 근데 그 칼라는 하나로 그냥 지정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통일성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각 구역마다 뭐 이렇게 뭐 좀 원색 다른 색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그 학교 주방 같은 데는 밝은 색으로 좀 네.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설치한 곳 중에 파손된 거는 다 해보셨습니까? 지금 파손된 거는 저희들이 현재 없는 걸로 이제 일반 부분적으로 뭐 보수라든가 할 필요는 있는 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뭐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은디 의원님께 말씀하신 뭐 커버라든지 이런 걸 계속 관리해서 좀 내부에는 내구성을 좀 계속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수기에는 그늘막 텐트를 접어서 커버를 네네. 씌우는데 보니까 커버 위에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뚫려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못 보셨나요? 네, 뚫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라든지 눈에 노출이 되는데 노출이 되면 그 그늘막이 좀 손상이 가지 않을까? 혹시 예, 예. 차후에라도 커버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씌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관내? 4개의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뭐 파악해 보신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그늘막 이외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기는 일정한 건가요? 크게 똑같은 스마트 그늘막은 똑같습니다. 아니, 일반 그냥 그늘막은 이제 규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종류가 네. 한 종류밖에 네, 없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위에서 이제 송풍, 바람이 나오는 이런 예, 예. 그늘막도 있더라고요. 예. 차후에 또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근데 전국적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신기술 같은 거 도입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계속 내년도에 설치한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최첨단의 나무들이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또 주민을 위해서 좋지만 또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네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옥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그 두 의원님들이 무대 쉼터 운영 물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번 행정복지센터 17군데 외에 목동 신협에다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네. 이렇게 이런 목동 신협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고 네네. 반응이 어떤지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예. 물론 이렇게 이런 신협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도 바쁜데 이런 거 챙기기가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시고 네네. 저도 본회의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한테도 네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좀 길에다가 지금 전부 다 조그만한 부채 같은 거 들고 또 손바닥으로 뜨거울 때 햇빛을 가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한번 주변에다가 한번 한 군데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이렇게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장단점을 고려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좀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 안전 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주민 편의에서 많은 많은 지적과 보완과 대책 사항을 네네.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분석하셔가지고 네. 주민들을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수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위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서 315쪽이요. 충무로 내거리 일원 침수 대응 사업 보실게요. 네. 예. 저류시설 설치 및 우수관로 설치에서 8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네네. 여기가 그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됐던 그쪽 지역인가요? 예, 차량이 아니고요. 그 이제 카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 네. 관련 업종인데 거기가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뭐 도로도 침수는 그렇지만 그 좀 피해가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네, 차량 제가 알기로도 본인이 알기로도 차량 침수가 좀 몇 대 예, 있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근데 있거든요. 튜닝이나 이런 작업하는 이제 영업장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속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고요. 그중에 저희들 작년도에 피해는 한 저희들이 1억 8천 정도 피해가 흡수돼서 저희들이 이제 상가당 침수 피해는 200만 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200만 원 작년도에 이제 지원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충무내거리 이런 도로는 관리 주체가 대전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액 구비를 세워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이제 사실 관리보다도 그 지역의 침수의 피해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이제 도로 관리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20m 이상 도로의 시 관계인데 이게 저희들 그 관계인데 이거는 침수 피해에 대한 하수관리형 저희들이 이제 그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구비로 그 사업을 계획을 자꾸 추진하고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총 공사비가 8억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더 특별도로공에서 없습니까? 18억을 좀 예상 갖고 있고요. 18억이요? 예,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일상적인 거는 이제 하수관용 관로만 좀 보강하는 사업을 보통 진행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어떻든 조류 시설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해서 일단 집중호우 시에 대전천이 이제 수위 상승되면은 지금 안 나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하부라든가 저류주지로 설치해서 임시로 저장했다가 좀 그 대전천 수위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 방출하는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저류시설 플러스 하수하는 거 이렇게 관로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18억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이 10억은 뭐 시에서 뭐 예, 예. 교부받을 예정이신 예, 건가요? 예. 특별조정 교부금을 해서 교금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조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에 대한 예산이 있네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집중 제설 때에 지금은 도로만 이제 저희들이 제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또 이제 사람들 보행하는 보행로에 대해서는 제설할 수 있는 게 거의 인력으로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성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좋아서 아마 저 5개국 다 도입한 건데 이제 소형 인도 제설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소형 제설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보도용, 보도. 예. 그럼 이거는 누구나 어떤 조작 같은 게 예, 가능한 예. 건가요? 별도의 뭐 면허나 어. 이제 예. 그런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조 모함로 이런 도로 정비 사업 부분 보실게요. 음, 317쪽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 중구 모함로 47-2 일원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가 그 최근 완료된 호동 109-1번지선 도로 개설한 그쪽 인근인 거죠? 예, 이게 좀 옥계 초등학교 뒤편입니다. 도로에서 올라가 옥계 초등학교 지나서. 그 최근에 사업 완료된 그 도로 개설 하는 예, 그 예, 부분 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도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인근인데 보도하고 이게 구분이 좀 안 돼 있고 주차장과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기도 목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보도를 또 신설하고 펜스를 설치해서 완전히 아까 중천동의 그 사업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보도는 어느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 학교 쪽 방향이요? 거기가 이제 어떤 학교 양방향 하는데 학교 이제 올라가 지나가는 건데 양방향 양방향에 예, 다 보도를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빌라가 있어서 예 은혜 빌라 주민들이 그 주차 공간으로 쓰고 근데 있고 그게 사실 거기가 이제 그래서 육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연 이제 주차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방법을 또 찾아 공용주차장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계획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떤 대안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도로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우리 은혜빌라라든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불법 주차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그 앞에 대고 있는 차가 그래서 그런 거기가 그 항공주로 봤을 때는 흰선이던데 딱히 불법 주차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도 좀 벗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은 벗어나는 거 바로 다음 지니까 벗어나진 않고요. 저희들 한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 어린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주차장을 다 없애고 있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아마 시작되면 주민들 어떤 불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 그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런 좀 부분 한번 사전에 안전을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아이들 통학하는데 예. 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길 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창 의원님이 네네. 질의에 앞서 김홍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민원 처리 많이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 명세서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401-01 시선비에서 전액 구비로 지금 1억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악취, 방지, 배수 커버 네네네. 설치를 위해서 예. 산성 시장 및 3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네. 3개 지역이 어딘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악취 방지 사업에 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성시장, 네. 또 태평 버든 아파트, 버든의 먹자 골목이라고 칭하는데 버든 아파트 앞에 맞은편 그리고 오류동 그 특화거리,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된 부분 중에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혹시 집중호우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개폐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악취 카바를 설치하면서 이제 집중호우 시에는 그게 이제 하수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오리동이나 이쪽은 그래도 큰 뭐 저지대 안에 침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기상이라든가 이런 할 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자갑으로 일단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회기 때마다 본 네. 의원이 질의하고 건의했던 사안인데 태평 시장하고 쌍용례가 사이 아시죠? 예. 또 작년에 그로 인해서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태평 시장이 침수했던 일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 맨홀이 한 20몇 개 정도 돼요. 상가 쪽으로. 예. 근데 거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식당은 식사하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점포 사장님들께서 그 예. 고무 발판을 갖다 이렇게 예, 다 덮어놓으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물이
저기 빠지지가 않아서 그 태평시장으로 저기 흘러갔던 예, 예.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거기를 좀 한번 좀 확인하셔서 예, 예. 거기 지역도 좀 설치해 주시기를. 네, 저희들이 한번 그 저번에 중호 이후에 네. 태평 초등학교에서 극동상가 쪽에서 많이 민원이 생겼고 그 지금 물이 이제 좀 흘러내려서 이제 태평 시장까지 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부는 지금 납치 커버를 했고요. 또그 개인이 하는 것, 하셨나요? 예, 그 일부 상가 쪽으로? 예, 아니 이제 극동상가 쪽으로 먼저 아니 했거든요. 극동 말고 예, 그런 부분은 태평시장 그 예. 쌍용하고 태평시장 골목 상가 쪽이죠. 예. 거기가 그거 다 한 20몇 개 다 덮어놓으셨어요. 냄새 난다고.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예, 예. 그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18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318쪽에 401-01 네. 소로3 금동 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으로 5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네네. 이 지역이 금동이잖아요. 당연히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개설 사업을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네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그 학교 등하교에 안전이 우선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청남여중, 신일여상, 남대정고등학교 또 청남 그 동명중학교 동명수, 예, 예. 거기 그 통행 아이들이 아침 등하굣길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지금 계속 그것도 뭐 회기 때마다 동명중 지적한 한번 사항인데. 저희가 민원이 네. 있어서 한번 가봤고요. 네. 그 뭐 가장 심한 곳이 아마 남대정고등학교라고 본의원은 청남여고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현장은 안 가보셨나요? 근데 출근 시간은 등하교 시간은 안 가봤고 이제 뭐 평소에 그 업무 시간에 가봤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지역이 이제 다행히 부사 사구역 그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남대동고등학교 진입로 확보라든지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통학로가 좀 문제 안 되도록 이렇게 정비 계획을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급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사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게 이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또 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학교 쪽에 있든 그 주택가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네네. 또 다른 또 뒷도로를 이용해서 뭐 출근하시고 또 올라가는 차와 학생들하고 이게 차가 올라가면 학생들은 비껴 있다가 차가 올라가는 후에 또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조만간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내 학교 등하교 그 시간에 현장 예, 한번 알겠습니다. 다녀오셔서 예.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네, 그 이거 시급한 상황이니까 확인하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사 사구역 그 재개발 사업과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자료를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옥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건설과 서간 이번 추경에 예산이 72억 2,005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중구 추경 예산안에 정말 상당한 비중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추경에 지금 올라온 예산의 내역을 주로 보니까 그 산성시장 등 악취 방지 시설이 1억 원 정도, 네. 또 하수관 정비공사, 또 침수 대응을 위한 이런 예산들, 또 상당히 소하천 정비 사업이 꽤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 다음에 보행로 그 개선 사업, 또 이제 쭉 보니까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한 21억이 좀 있고요. 네.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도 한 3억 정도.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 추경에 이제 금년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말까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이 될지 본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네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집행부에서 뭐 꼭 건설과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하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보면 적기에 때를 놓쳐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분들도 인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절기 장마철이 내일 모레인데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불가분하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의원은 같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네네. 있습니다만, 또 동절기 때 예산이 좀 남으니까 갑작스럽게 또 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부득이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장마철 대비하면 최소한도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맞춰야 되고, 네. 동절기를 대비한다면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적절한 시기를 놓쳐가지고 공사를 예.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요. 예,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적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네네. 주민들의 민원이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감하시죠? 예, 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 있는 그 사업하는 거하고 여기 지금 대흥동의 하수관 정비 공사라든지 충무대거리 이런 침수 대응 사업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께서 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 예산에서 성립이 되게 되면은 설계하고 하면은 우리 때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올해 다 설계나 이런 발주 마무리하면은 내년 초에 공사를 해서 우기 전에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더 기회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노력을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예. 본의원도 그래요. 이게 2차 추경에 70억, 글쎄 2,006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돼요. 예, 최선의 국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본의원이 지금 굳이 건설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거의 이 공사 관계 이런 문제는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컬어서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정을 해주시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씨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위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서 323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조례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그 공동주택의 그 사업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노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대전시에서 아파트에 저희 대전제 중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의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나 또 그 시설 내부의 시설을 좀 개선하는 내용의 지원 사업 하시게끔 그 시비가 내려와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구비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이 있고요. 또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저희 중부는 없는데 이제 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시비 교부된 상황입니다. 신청 기간이 8월 16일부터 8월 예, 예. 25일까지였는데 지금 종료가 된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일부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장님 뒤에 예산의 성립이 돼서 일부 기간 연장을 해서 추가로 받을 지금 계획. 예, 기간 연장됐나요? 예, 예. 그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어서 연장된 건가요? 일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사업 신청 단지는 한 6개 단지가 되고 있는데 6개 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 규모를 활성화 시설에 4개 단지, 또 안전 시설에 5개 단지, 프로그램에 4개 단지에서 네. 총 이제 그 13개 단지에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반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신청된 게 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그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 기간 언제까지죠? 저희들이 정확한 추석 이후로 해서 한 9월 말까지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정확하게는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에 같이 공유하는 경로당이라든지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 이용한 주민들이 이제 뭐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그런데 어쨌든 공동체 그 시설은 이제 그렇게 그 공동주택 번영에 의한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접하는 경로당 관리 사무소로 또 운동시설 이런 시설을 네. 우리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안에는 관리사무소 뭐 이런 건 안 들어갔었죠. 거의 예. 그렇죠. 교통안전시설은 뭐 어린이 안전시설 뭐 이런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뭐 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사경 이제 과속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 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어떤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제안을 하면은 저희 적정하면은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주민은 화합하고 주민들이 정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제 주민 전체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어떤 뭐 학습을 하고 싶으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원, 예.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주민 전체 뭐 체험 학습을 한다든지 또 나눔 사업 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출하면은 저희 타당하면은 지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공동주택 안으로 네,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지원 사업의 예. 사업 기간이 네. 2021년 1월부터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본의원 자료에는 2012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2021년 1월에서 2021년 그 12년이 아니라 21년 올해 말인 2021년 올해, 12월까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자료 만드실 때 좀 신경 좀 예, 예. 써주세요. 예, 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홍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유진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조은경 의원이 질의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요. 네. 그 자부담은 몇 프로나 되죠? 아, 저희들이 지원비가 20%에 30%거든 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20% 30%. 아, 자부담이? 저희 지원하는 것이요. 지원이 사업비가 10%에서 30%. 자부담은 10에서 30%. 그러니까 자부담이 70에서 90%. 자부담은 70에서 90%.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원을 받으면 네? 자부담이 10%에서 아, 예, 예, 죄송합니다. 30%죠? 예, 자부담률이 네. 이제 예, 제가 반대로 반대로 예. 자부담률이 10에서 30%고 네네. 이 그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 몇 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뭐그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골고루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5년 했다가 3년으로 지금 저희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면은 또 네, 지원할 네. 수 근데 있는 다른 3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지만 만약에 자격은 되면 자격은 주어지는 걸로 보시면 자격은 됩니다. 주어져서 예, 예. 혹시 지원하는 그 주택이 없으면 예, 할 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은요, 201-01 주택 재건축 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위원회 안전진단 현지 조사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네.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예, 예. 그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위원장이 미정으로 돼 있던데 어떻게 탈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위원장만 그냥 자리를 내놓으신 건가요? 아, 저희들이 이제 조사위원, 안전조사위원들이 구성원이 있고요. 그 구성원들이 다 임기 기간이 도래돼서 이제 새로 이제 이번에 위촉을 해서 발표를 이거 하고 새로 위촉하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현지 조사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인이 된다. 그러니까 기간 도래된 게 아니고 한 분만 지금 그러니까 한 그 분, 위원장 하셨던 예, 예. 분만 이상수 위원장님인가? 예, 그분만 이번에만 이제 교체를 하는 해서 예 구성할 아직 계획. 위원장은 선출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저번에 바로 주체 위촉해서 새로 재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네. 이분들도 조사위원들도 무슨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건축에 뭐 관계된 건축 구조 또 설비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부탁 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가 업무를 보면은 주로 우리 공동주택 관련 업무, 또 요새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 특히 요새 말썽 많은 불법 광고물 관련 업무, 네네. 또 일반 건축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 중구청 전체로 볼 때
제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게 건축가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건축가 소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중구 주민들은 전문 지식이 조금 없어요. 예. 각종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려면 전문가이신 건축가 직원님들보다는 못해요. 예. 건축가 직원들은 중구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을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딱딱해요. 건축가 직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궁금하고 모르고 답답하니까 와서 공무원들한테 방법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냥 안 되니까 법 딱 따져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가세요. 같은 방법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경험과 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중구 주민을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청이나 안 되는 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그분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나가실 때는 그래도 웃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예, 그것은 뭐 위원장님 오르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건축가는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민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좀 명확한 해석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너무 좀 딱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저희 일선 건축가에서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재산권 다툼 이런 분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혹시 또 이게 그런 거를 우리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고 뭐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해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보다 더 친절하게 또 안내를 잘해서 좀 멋있는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건축과장을 여기 모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뜻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건축가에 정말 업무량은 많고 네. 적은 인원으로 정말 주민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도 개중에 있어요. 네. 그런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 중구 주민들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예요. 해결해주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반감이 안 사도록 친절하게 좀 풀어주라 이런 얘기.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나 인력이 부족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잘 좀 상의하시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정말 고생하셔요. 아니 저는 압니다. 건축가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 저는 알아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비슷한 부서에서 수십 년 근무했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건축가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좀 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수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수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상호명세에서 3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구비로 공원 내 체육시설 교체로 3억 5천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체육시설이 설치된 공원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체육 시설물이 총 28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278개인데 예. 시설 그 공원에 24개 공원. 24개 예, 예. 공원이니까 또 24개 재건축에 포함된 공원은 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포함된 공원도 있죠.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는 이제 뭐 일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면은 거기 당연히 이제 저희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네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공원을 다녀봐도 네, 운동 기구가 많이 노후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안정성도 그렇고 또 그 기구도 이제 오래된 기구기 때문에 거의 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네네. 새로 그 교체하는 운동기구는 혹시 주변에 이제 여론도 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곳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편한 기구로 네네. 또 젊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 아, 체육 네, 예. 기구로 선정해서 안전성 있고 효과성 있는 기구로 잘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 공원에 맞는 네. 특성에 맞는 네, 그 네. 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그 기초 조정했는데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김옥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적용하는 그게 어떤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 녹지과수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화역과는 지금 정리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수관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수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활성화과는 자가 예, 차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인가요? 예, 정확하게 제가 몰라가지고 도시활성화과도 그렇고 계속 해보이네.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황 의원님 김옥현 질의해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네, 사후명세서 333쪽에 보시면은요. 네, 준천동 도시재생 누질사업 재원 대체로
3억을 지금 구비했다가 12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 네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사업하면서 부족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로 아니 지방 우리 국세로 더 구비로만 순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협의회에서 특별 교부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국세 구비는 반납. 예, 그렇게 형식. 예, 예. 네, 그렇게 된 사업입니까? 네네. 여기 주차면을 40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네네. 40면 하면은 장애인 주차 공간은 몇 대나 됩니까? 뭐 장애인 공간 주차는 법적으로는 뭐 한 대. 40대에 한 대. 예, 아니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 주차장법을 몇 대 모르겠는데 일정 비율에 따라서 설치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에는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맞췄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몇 대 한 대라는 걸 규정을 좀 아주 이게 춘천동 한번 도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맞춤 패션 거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 여성분들이 많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몇 대 해주시는 건 어떨까? 본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장애인 주차라든지 임산부 주차장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욱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당일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있는 대사동 207-26번지 1원과 대신 경로당 외 3개소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및 이동 경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잠시 후 위에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일정을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그동안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개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성배 부구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근본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